전 세계 위암 발병률 1위, 전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대한민국. 듣기만 해도 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프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치매, 암, 당뇨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렵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암일 것 같은데요. 췌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종류도 다양하고 또 그만큼 원인도 다양하지만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암의 주요 원인이 유전이 약 5%, 흡연이 20%, 식습관은 무려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식습관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 하루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식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암 환자의 경우 발병 원인 대부분이 식습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좋은 식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들이기 전에 나쁜 식습관을 먼저 알아보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첫 번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육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우리 집은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혹은 늙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야. 힘을 쓰려면 고기를 매일 먹어줘야 돼 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습니다. 육류를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감소증을 줄일 수 있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철분, 아연, 비타민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육류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류 자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일까요? 개인의 성별, 체중,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 평균 6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60g을 예로 들자면 달걀 하나 정도의 부피인데요.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불고기 등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60g 이상은 드시게 될 겁니다. 60g을 초과한 나머지는 단백질로 흡수되지 못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좋은 물질도 있겠지만 나쁜 물질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으로 보내지게 되면 장에는 무리가 갈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면역력이 높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된다면 장은 고통받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유산균 같은 경우도 변비나 설사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드셨는데 요즘에는 장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우리 몸의 전체 면역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유산균 섭취를 많이 합니다. 이렇듯 장과 면역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먹으면 문제가 없지만 육류를 지속적으로 많이 먹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이나 고지방 육류의 섭취보다는 닭가슴살, 해산물 같은 저지방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채소에도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육식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오랜 식문화를 바탕으로 음식에 맞는 소화기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동양인들은 상대적으로 장이 길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음식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식물성 단백질이 잘 맞다고 하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비교적 적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제 같은 영양소들을 아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암 예방에 매우 유용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대표적으로 콩, 견과류, 감자가 있고 그 외에도 브로콜리, 청경채, 귀리, 토마토, 버섯, 시금치 등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단백질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콩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암의 발생률이 낮았고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콩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흡수율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편하게 먹는 방법이 두유로 마시거나 두부로 만들어 먹는 것인데 이 방법은 65% 정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콩을 발효시키게 되면 흡수율이 무려 95%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된장이나 청국장, 나토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과 콩 단백질이 발효되면서 만들어내는 펩타이드 성분이 결합해서 암의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발효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게 되면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때문에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콩의 이서플라본 성분이 유방암을 악화시킨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캔서 스펙트럼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콩 이소플라본을 자주 섭취한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26% 정도 더 낮았고, 또 폐경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28% 감소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생존자의 경우 유방암 재발 위험이 18%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소플라본의 하루 섭취량이 60mg일 때 재발 위험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이지,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나 음식을 먹을 때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습관 두 번째는 빠르게 먹는 습관입니다.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10분 이내 식사를 마치고, 또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은 단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것만으로 위암이 걸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위, 식도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빨리 먹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빠른 식사는 위암 발병률을 1.19배 높이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국이나 물에 말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말아 먹게 되면 제대로 씹지도 못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고 위에서 소화를 시킬 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위산을 분비해야 합니다. 위는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사가 반복이 되면 위가 쉽게 지치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겠죠. 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꼭꼭 씹어서 음식물 덩어리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국과 밥을 따로 먹어서 음식이 빠르게 넘어가지 않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 두 번째는 당연히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되겠죠. 저는 어릴 적부터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서 반대로 빨리 먹는 것이 오히려 힘든데요. 빠르게 먹는 습관이 이미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면역력이 좋고 젊은 날에는 모르고 지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채기가 느껴지는 게 씹는 횟수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음식물은 침과 충분히 섞여야 살균이 되고 부패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입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야 하고 침샘이 분비될 수 있도록 저작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천천히 씹는다면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와 소화효소가 잘 결합이 되고 위장에 있는 소화효소와도 쉽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암 예방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흡수에도 용이하고 포도당이 혈류로 방출되는 것을 늦출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각종 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이 좋고 30회 이상 씹을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급하게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밥의 양을 줄이더라도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요. 일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급해지고 빨리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좋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먹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야식을 몇 번 정도 드시나요?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야식입니다. 24시간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하죠. 게다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새벽까지 문이 열려있는 식당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야식을 찾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야식은 고열량, 고지방에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고 술까지 곁들이는 경우가 많죠.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고강도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날엔 보상심리까지 작동하면서 더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소화될 틈도 없이 쓰러지듯 잠을 자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에서는 남성과 여성 1,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저녁 9시 이후에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잠들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25%나 더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밤늦게 음식을 먹은 내장기관은 잠들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탈이 나게 되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비만,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야식은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습관이 됩니다. 만약 회식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위주로 드시려고 노력해 보시고, 바로 잠들기보다
것보다는 짧게라도 걷거나 서서 소화를 시키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식탁 위를 무지개색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매 끼니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곁들여서 드시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 암협회에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5-a-day라는 공식 구호도 있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가 가진 천연 색소가 몸속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빨간색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초록색은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된 암의 위험도를 낮춰주며, 노란색은 항암 효과와 유방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보라색은 암 성장의 억제 효과, 흰색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예방과 강한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잎, 줄기, 뿌리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제철에 나오는 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 하더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과식은 금물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대장암의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50세 이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장암 발병률을 세계 1위로 보고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장암은 노년이 돼서야 발생하는 지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50세 이하뿐 아니라 전체 연령의 대장암 발병률도 매우 높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20대부터 40대의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됐고,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장암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죠. 이렇게 과거에 비해 대장암의 발병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크게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 부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대장암 발생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대장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나 몇 가지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대장암 발생하기 전에는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몸에서 보내는 대장암 경고 신호 4가지를 한번 알아보실게요. 첫 번째는 변비와 설사예요. 대장암의 전조 증상 중 하나는 변비와 설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변비가 지속되거나 설사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대장에 이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변의 모양이나 빈도가 갑자기 변했다면 대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갑자기 변이 더 가늘어지거나 변을 보고 나서도 완전히 배변이 끝난 느낌이 들지 않는 잔변감의 경우도 있겠고, 대장은 소화된 음식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배설물로 만들어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장 내에는 장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과 근육이 존재해요. 건강한 장에선 이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대장에 종양이 생기거나 장의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 이런 기능들이 방해받을 수가 있겠죠. 대장암이 발생하게 되면 종양이 대장 내부에 자라면서 장의 협착도 일으킬 수가 있고, 종양이 대장의 협착을 일으켜서 변이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배변이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변비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대장암은 또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특히 종양이나 대장 내의 세균과 미생물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 장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지면서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뿐 아니라 종양 자체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갑자기 변비나 설사 증상이 생기고 오래 가거나 두 증상이 번갈아서 계속 나타나면은 꼭 한번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두 번째는 또 복통과 불편감이에요. 대장암의 초기 단계에서는 복부의 불편감이나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통증은 대개 지속적으로 나타내거나 식사 후 지속적인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대장의 이상 증상이 점점 커지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은 대체로 소화불량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만약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쉽게 지나치시지 마시고 대장암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죠. 세 번째 대장암의 전조 증상은 혈변이에요. 사실 혈변을 보는 일은 흔치 않죠. 이 증상이 생기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대장암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는 바로 혈변인데,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기에서 혈흔이 보이는 경우 대장암을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대장암이 진행되면서 종양이 대장을 벽을 파고들거나 장애혈관에 영향을 미쳐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피가 변과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변이 피로 물든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두운 색의 피가 변에 섞여 나오는 경우 이는 대장 깊은 곳에서 출혈이 발생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대장암 초기에는 출혈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혈변을 보더라도 그 증상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혈변이 지속되거나 그 양이 늘어난다면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대장암 신호 네 번째는 체중 감소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식사를 잘 하고 있는데도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대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 대장암이 진행되면 우리 체내 영양 흡수에 장애가 생기면서 체중이 또 급격하게 감소할 수가 있어요. 물론 체중 감소는 다른 여러 가지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대장암을 포함한 여러 암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장암이 진행되면 체내에서는 암세포가 영양분을 소모하고 소화랑 흡수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복부 통증, 식욕 부진, 소화불량 등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음식을 잘 섭취하지 않게 돼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감소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량이 지속된다면 의심을 꼭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대장암의 신호,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 대장암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꼭 주의해야 하는 대장암을 예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습관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주와 흡연 줄이기. 음주와 흡연은 대장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흡연 시 담배 연기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발암물질이 소화기를 지나면서 대장에도 영향을 주겠죠. 담배 연기 속에 벤젠이나 타르, 니코틴, 아세트알데히드 등은 모두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장에 흡수해서 대장암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또한 술을 드시면 그 알코올은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환이 되고,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발암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죠. 대장세포에 손상을 줘서 암을 유발할 수가 있고, DNA 손상을 일으키고 암세포의 발생을 촉진하고 체내 염증 반응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지속적인 염증은 대장세포를 자극하고 결국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음주는 특히 장기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대장암 발병을 촉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대장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와 흡연을 최대한 하지 않고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피하는 거죠. 고지방 식단이 대장암 연관이 있다고 놀라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많은 연구들이 고지방 식단과 대장암 발생 위험 사이에 연관성을 밝혀냈어요.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은 식사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많다는 사실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고지방 식사를 하면 장에서 지방산의 대사가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고지방 음식이 많이 포함된 식단에서는 지방산이 장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카르시노겐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대장암 발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지방들은 장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장세포 DNA를 손상시켜서 암세포의 생성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고지방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장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대장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이 되고 암세포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특히 가공육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요리나 적당한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건 바로 정기적인 검진이죠.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50대 이상의 나이가 되면 대장암 검진을 권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 대장암 발병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므로 30대 이상이라면 한 번씩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한국은 조기 발병, 암에 대한 치료 예후가 좋은 나라 중 하나인데, 이때 대장 내시경을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니 꼭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정기적으로. 대장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봤는데, 대장암은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을 실천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 거. 대장암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그렇다면 대장암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대장암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가장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꼽을 수가 있는데, 섬유질은 대장의 건강을 유지하고 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섬유질은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서 변비를 예방하고 유해 물질을 장에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가 있는데, 특히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인 설포라판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 줄 수 있고, 과일 중에서는 사과, 배, 딸기, 블루베리 등의 섬유질도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죠. 특히 사과는 하루에 한 개씩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통곡물 또한 섬유질이 많고 백미보다는 현미나 귀리, 보리, 퀴노아 등의 통곡물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통곡물은 섬유질뿐 아니라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도 함께 제공하니까 이제부터는 대장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또한 대장에 좋은 음식류는 유산균이 많이 포함된 음식인데, 유산균은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알고 계신 사실이죠. 장내 유익균이 많을수록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대장 내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유산균은 장의 유익균으로 알려져 있죠. 유산균은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 장염, 염증성 장질환 같은 대장암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많은 음식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유산균은 우리 장내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는데 대장암은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장 속의 유산균이 염증을 줄여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가 있겠죠. 김치나 된장, 요거트, 청국장 같은 유산균이 아주 풍부한 거죠. 특히 김치와 된장은 우리의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인데 이 식품들이 대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하겠죠. 그러니 앞으로는 더욱더 이러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몸 안에 염증이 쌓이고 염증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먹는 것, 운동, 마음 건강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먹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라는 건 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암 예방을 위해 아침밥을 안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미국 의사들의 건강 철학에 따르면 우리 몸은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고 배출하는 시간과 섭취를 위한 시간이 따로 존재한다고 해요. 지금부터 이 암이 생기는 이유, 암세포 굶어 죽게 만드는 음식과 언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암 예방을 위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금지 음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언제 어느 때 잘 먹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잘 알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암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몸 안에 염증이에요. 우리 몸은 수많은 염증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몸에 염증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문제는 염증이 잠깐 생기고 없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서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만성염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성염증은 과연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면역 질서가 깨져요. 조직이나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만성염증이 암으로도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렇게 암의 시작은 처음에는 염증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설명드리면 몸의 곳곳에 미세염증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만성적으로 진행돼서 약 10억 개의 세포가 모였을 때 제1기 종양으로 발견이 되고요. 이 상태가 되면 보통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염증은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거리인데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자제하고 암세포가 생겨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죠. 우리 몸속은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고 배출하는 시간과 섭취를 위한 시간이 또 따로 존재하는데 이 새벽 4시경부터 낮 12시까지가 배출을 위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몸에서 배출이 잘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흡수를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몸이 음식을 흡수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는 시간이라서 이 시간에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낮 12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은 걸까요? 그렇진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또 따로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고 우리 몸은 밤새 쉬면서 수분 공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탈수가 오기 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물을 보충해주면 몸에서 해독작용을 시작하게 되죠. 물은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안 드시는 게 좋고 적당한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36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많은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주 영양소는 비타민 A, C, K,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고 이 중에서 비타민 A는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랑 콜라겐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해서 출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런 시금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녹색 식물인 시금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금치에는 옥타산과 스피노사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서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양의 시금치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이로울 수가 있지만 만약 과도한 양을 섭취하게 되면 칼슘 흡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죠. 아침에는 적당량의 시금치를 믹서기에 넣고 과일이나 요거트, 우유나 물과 함께 갈아서 드시면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아침 대용으로도 드실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는 양배추예요. 이 양배추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인데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죠. 또한 이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작용도 돕는데 이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분이죠. 뿐만 아니라 양배추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한데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눈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망막병성이 일어나는 것을 또 예방할 수가 있겠죠. 양배추의 효능 중에 암과 관련된 중요한 효능은 바로 항염작용을 도와주는 화합물인 인다졸3 카르비놀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화합물은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염증이 암세포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양배추에는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도 해요. 아침에 양배추를 드실 땐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익혀서 드시더라도 비타민 C가 미리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씻은 뒤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 음식인데 베타카로틴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산화 방지제인 카로티노이드의 한 형태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죠. 항산화 작용은 몸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억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당근에는 폴라크틴이라는 화합물도 있는데 이 화합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이뿐 아니라 당근에는 비타민 C와 다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이런 영양소는 면역체계를 강화해서 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도 해요. 강화된 면역체계는 암세포의 형성을 억제하고 건강한 세포의 복제와 복구를 촉진하죠. 아시다시피 당근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식이섬유로 인해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장내 독소의 축적을 방지해서 암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돼요. 다만 당근만으로 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이제는 아침밥 대신에 어떤 것을 드셔야지 도움이 되는지 아시겠죠? 아침을 황제처럼 드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아침 공복에는 수분 보충을 위해 물도 드시고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아침에만 이렇게 조심해서 좋은 음식을 드시고 오후에는 아무거나 드셔도 상관없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암 예방을 위해 좋은 음식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지 않는 건데 지금부터 암 예방을 위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단당류 음식이에요. 단당류의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설탕이죠. 왜 단당류인 설탕이 과연 몸에 안 좋을까요? 단당류는 당분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당뇨병은 아시다시피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고 암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이 당뇨를 가진 경우가 많고 뿐만 아니라 단당류는 고칼로리 식품으로 비만이 원인이 되는데 비만 또한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몸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로 치아에도 영향을 주는데 단당류는 구강 내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산을 생성해요. 이런 산이 치아를 손상을 시킬 수 있게 되죠. 단당류가 포함된 음식은 설탕 말고도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주스, 빵, 쿠키, 과자,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설탕 성분을 완전히 안 먹을 순 없겠죠. 될 수 있으면 적게 드시고 단당류 대신 현형 감미료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품들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술이에요. 국제암연구소는 알코올을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술은 구강암이나 인후암, 식도암, 간암 여러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최악의 음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술은 암 발생의 최악일까요? 그건 바로 술의 주성분이 알코올 때문인데 알코올이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이것이 몸에 안 좋은 독소 역할을 하면서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까지 하게 돼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DNA 손상을 유발하고 세포 주기 조절을 방해해서 암 성장을 촉진하는 몸에 정말 안 좋은 성분이죠. 이 또한 알코올은 몸의 호르몬 수치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여성분들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알코올이 에스트로겐 수치도 상승시키고 유방 조직에 영향을 줘서 유방암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에요. 트랜스 지방이 안 좋은 지방인 줄은 다 아실 텐데 은근히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일단 집에서 식용유로 튀기듯이 요리하는 음식은 대부분이 트랜스 지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죠. 감자튀김이나 치킨 너겟, 핫도그 같은 것들은 당연히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고 계란 후라이도 일반 식용유로 요리하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자나 빵에도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은 도대체 왜 몸에 안 좋고 암세포를 성장을 시킬까요? 먼저 이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혈관 건강도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또한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촉진시키는데 지속적인 섭취는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해서 암세포로 성장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시야가 뿌옇다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눈 건강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저녁에 불빛이 번져 보이는 일이 잦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런 사소한 증상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눈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 매일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매일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40대 이후부터는 눈의 자연스러운 노화도 시작되면서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 저하나 눈 질환, 심한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눈을 돌보고 있나요? 하루를 돌아봐도 눈을 쉬게 하거나 눈 건강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던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꼭 눈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눈 건강은 왜 나빠지는 것일까요? 모든 신체 부위가 그렇듯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예전에는 불이 꺼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눈을 사용할 일이 많이 없었지만 요즘은 24시간 밝은 불이 켜져 있고 컴퓨터, 핸드폰, TV 등 눈이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 등 많은 일상적인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했었는데요. 게다가 영화관, 공연장 등 대면 여가 시설들이 폐쇄되거나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주요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식료품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사용 시간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의 편리함을 높여주지만 눈의 과사용 그리고 안구 건조증, 블루라이트 노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눈 건강에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눈물층은 눈을 보호하고 깨끗한 시야를 제공해 주는데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안구 표면은 눈물층으로 덮이고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서 건조함을 예방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먼지나 작은 입자의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역할까지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깜빡거리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눈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화면을 볼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5회에서 8회로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눈 깜빡임은 분당 15회에서 20회 정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눈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눈 근육이 이완할 수 없기 때문에 피로가 축적이 되어 안구 건조증을 유발시키고 피로감이 상승하면서 두통이나 시야의 흐림, 눈부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물감, 가려움증 등이 심할 경우에는 각막에 염증이나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나 집중해서 작업할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자기기 사용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로 인해 눈의 피로가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를 유발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특히 눈 건강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눈은 입력장치의 역할을 하고 뇌는 이 정보들을 처리하는 컴퓨터 역할을 하는데 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뇌도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의 피로나 시력 저하가 지속이 되면 뇌는 계속해서 어려운 시각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뇌의 피로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모든 기관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을 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할 경우 이 눈이 회복되지 않거나 피로가 계속 쌓여서 안구 건조증 또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눈물 생산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눈이 자주 뻑뻑해져서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충혈되거나 각막이 손상이 되어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눈물막의 재생에도 매우 중요하고 눈의 염증과 감염을 줄여주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면 부족이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눈에 염증이나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극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 밝은 불빛은 우리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해하고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무심코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들로 인해 눈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는데요.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간지러울 때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빈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좀 시원하고 개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눈을 약하게 만드는 행동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압력과 세균의 침투입니다. 눈을 비빌 때 눈의 표면인 각막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가 있고 손톱이 닿거나 하면 각막을 긁을 수 있는 위험도 생기는데요. 이런 손상은 생각보다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눈은 외부 자국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과 이물질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과정에서 세균이 눈에 침투하면 결막염,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만지게 되면 세균들이 눈에 자연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눈을 비비는 습관은 단순히 눈 표면의 손상뿐만 아니라 시력 손실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렵거나 이물감이 느껴지신다면 손보다는 인공 눈물이나 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흡연과 자외선 또한 눈의 노화와 질병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흡연을 하게 되면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유발이 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눈의 노화와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특히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을 손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황반은 눈의 망막 중앙부에 위치한 영역으로 선명하고 정확한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손상이 되면 대표적인 실명 질환인 황반 변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시야가 흐려져서 왜곡돼서 보이거나 글씨를 읽거나 얼굴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꼭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도 예외가 아닌데요. 자외선은 눈 표면뿐만 아니라 깊숙한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외선이 수정체 축적이 되어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눈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햇볕 아래에 오래 있으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 양산 등으로 눈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 말고도 눈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삼을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릴게요. 인삼은 예로부터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촉진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검증받아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이죠. 인삼을 드시게 되면 눈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감염이나 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눈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눈의 피로, 시력 저하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인삼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섭취 방법이 워낙 다양하지만 날이 추워질 때는 인삼차로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흡수율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인삼 한두 뿌리에 물 1리터와 약재의 독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추와 생강을 소량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건강차가 완성이 됩니다. 또한 눈 영양하면 보통 루테인, 지아잔틴을 많이 이야기하시죠. 눈 건강에 중요한 대표적인 성분으로 눈의 주요 부위인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고마운 성분들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며 유해한 청색광을 흡수하여 황반의 손상을 예방하고 황반 변성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 밀도가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이를 통해서 꼭 섭취해 주어야 하는데요.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와 달걀, 노른자에 두 가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루테인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데쳐 드시는 것이 좋고 브로콜리는 항암작용과 관련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리 전에 미리 썰어서 5분 정도 상온에 두시면 좋다고 합니다. 달걀 또한 흡수율을 위해서 굽거나 찌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과 오메가3도 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빌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붉고 파란색 계열의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신경이나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큰 효과가 있고 또 눈에 유해한 자외선이나 청색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빛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어서 야간의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앞에서 눈은 건조하면 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오메가3가 눈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눈 표면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해서 건조해지지 않게 눈물이 잘 분비되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혈관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서 안구염, 결막염, 알레르기성 눈 염증 등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안구 건조증 목적으로 오메가3를 드시려면 최소한 600mg 이상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거나 아니면 고등어 같은 등 푸는 생선을 드시면 자연에서도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를 생활화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 E,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고 눈 세포와 조직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 백내장, 망막 손상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눈의 혈관 건강과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비타민 E는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늦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C는 오렌지, 키위, 자몽 등 신맛이 나는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E는 호두, 잣, 땅콩 등 견과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이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모두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때문이죠.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식물성 색소 중에 하나로 주로 주황색이나 노란색 또는 붉은 과일과 채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과도한 빛이나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거나 자극이 된 경우에 베타카로틴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최대 약 8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기름에 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를 드실 경우에는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생으로 그냥 드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열에 강한 성분이라서 소화를 생각하신다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